떼인 돈을 받는 방법은 사실 크게 보면 형사와 민사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유리할지 몰라서 문제인 거죠. 민사부터 먼저 하자니까 상대방 재산이 없을 것 같고, 형사부터 먼저 하자니 증거 수집이 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민형사 순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돌려받는 거고,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 가족한테라도 변제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이 떼였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순간 이 순서로 고소하십시오. 먼저 하되 결국 돈을 돌려받는다. 아마 상대가 굉장히 당황하고 두 번 다시 잠수 타지 못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입니다. 오늘은 돈을 떼었을 때 민사부터 해야 유리할지 형사부터 해야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수천 건의 회수 데이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순서로 고소를 해야 더 돈을 빨리 돌려받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형사로 변제받으나 민사부터 해라입니다. 엥? 내용이 웃깁니다. 아니, 형사로 돈을 변제받으라고 하면서 민사부터 먼저 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민사로 변제받는 방법과 형사로 변제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부터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민사는 돈 안 주면 너 재산 강제로 처분해서 가져올 거야, 요거고, 형사는 너가 돈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어. 다만 처벌받기 싫다면은 합의해.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방식이죠. 자, 아까 정의대로 하자면은 민사는 딱 재산 처분이니까 말 그대로 재산 많은 채무자 상대로 하면은 빠르게 돈이 나올 겁니다. 뭐 막말로 실익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만 하더라도 헐값에 팔기 싫다면은 판결 전에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관공서, 기업, 강남 부자 상대로 하면은 무조건 민사부터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기관도 아니고, 뭐 기업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요거는 1%일 뿐이고, 나머지 99%의 채무자는 이미 전부 다 재산을 빼돌려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건이 민사만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로 압박을 주면은 변제 압박 아주 잘 들어갑니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는 그 사람의 재산에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사소장 날라갈 때는 전화 한 통도 없고 연락 두절에다가 아예 무시로 끝을 내더니 경찰서 전화 오고 검찰로 송치되고 공판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부랴부랴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이요. 꼭 변제를 한다는 연락이 아니라 뭐 화도 내기도 하고, 갑자기 공증을 써준다고도 하고, 뭐 때로는 합의를 보자고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구속 위기에 처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일반 99%의 일반 개인 채무자 상대로는 형사고소가 변제 압박이 조금 더 잘 된다. 이게 실무상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민사 먼저 하라고 하냐? 형사만 해도 되지 않냐? 돈도 더블로 드는데.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고소를 실패 없이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차용사기 같은 경우에는 정황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다. 반대로 이 정황 증거 없이 그냥 고소장 작성해서 형사고소하면은 대부분의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로 압박 줘서 합의 보려면
사기친 증거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 사기친 증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람이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용 점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심증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용도 사기가 의심돼가지고 형사고소부터 먼저 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래 계좌 내역을 쭉 따보는 게 아니라 조사받는 피의자들에게 임의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의 제출이니까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쓴 그 내용만 제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사관이 와, 요거 뭐 다 제대로 썼는데? 이거 혐의 없음. 일부 금액만 인정, 벌금형.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민사를 먼저 진행하면은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수사기관도 아닌 일반인도 각종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은 당연하고 계좌 거래 내역, 신용정보, 재산 상태 등도 볼 수가 있죠. 이 증거들을 보면서 내가 송금한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이 사람이 원래 돈 빌릴 당시에 신용 불량 상태였는지 그걸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형사에 유리한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가 안 되고 그냥 구속되는 걸 택한다고 하면요. 이때도 민사부터 먼저 진행한 경우에는 영치금 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영치금 압류는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아주 압박이 큰 조치입니다. 자, 반대로 형사만 진행했던 경우에는 이제 깜빵에는 보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영치금 압류를 당장에는 하지 못합니다. 다시 민사를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채무자는 안에서 가족들이 넣어준 영치금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1, 2년 뒤에 민사가 끝날 때쯤에 때깔 좋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형사만 진행했어도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판결문을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기 사건에서 허가해주는 게 아니죠. 일부입니다. 불확실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형사 합의가 안 됐을 때도 가정을 한다면 무조건 민사부터 먼저 들어가고 형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민사를 들어갈 때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문서 제출 명령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제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무작정 경찰서부터 가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거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증거부터 모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돈을 떼었을 때 민사 대 형사 뭐부터 먼저 진행하는 게 유리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떼었을 때는 대부분의 채무자가 빌릴 당시에 크던 작던 여러분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채무자들은 이미 재산을 빼돌려 놨을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경찰서부터 가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불송치로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민사부터 먼저 하면서 각종 증거들을 수집한 뒤에 내가 너희 모든 사기친 증거를 다 잡아내고 확실히 구속 위기까지 몰아넣어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무자를 합의로 이끌게 하는 추심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심합법은 일반 화법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무작정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압박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냥 질질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까지 앉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